자, 35쪽? 35쪽. 이제 우리 인강 듣는 학생들한테 다시 얘기해주면, 다시 말씀드리면, 진단고사에 5번하고 13번이야. 5번하고 13번에서 이게 정답편에 5번이 나갔는데 4번으로 수정하시면 되고, 13번에 2번으로 나갔는데 이거를 3번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5쪽 사회계약설 파트부터 가봅시다. 자, 이게 이제 책 구성이 이제 앞부분 법정 파트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뒷 파트 경제 있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법정 파트 할 때는 별로 어려움이 없이 좀 잘 따라와요, 그죠? 잘 따라오는데 경제 파트 가면은 또 멘붕 찾아오고 막 그러니까 최대한 법정 파트를 조금 스피디하게 좀 뺄게요. 스피디하게 빼고 경제 파트 가서 좀 설명을 좀 느슨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좀 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사회 공부하는 친구들은 경제 때문에 많이 애먹어 하는 것 같아. 애먹어 하는데. 근데 사실상 올해 출제된 거 3대 시험을 보게 되면 경제 파트는 되게 스탠다드하게 출제됐어요. 아주 쉽게 출제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어. 뭐냐면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좀 쓸데리 없이 깊이 있게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쓸데리 없이. 나오지도 않는데. 괜히 중원부원에서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너무 걱정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경제 같은 경우에 기본만 하면 되니까. 자, 일단 35쪽에 1번 한번 가봅시다. 자, 키워드 잡아볼게요. 가나의 정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올해 국가직이네요. 그죠? 국가직인데 제시문이 굉장히 길었죠? 자, 가에서 키워드 잡아봅시다. 키워드 두 군데. 일반의지. 하나 더. 일반의지 키워드 잡고요. 또 양도하거나 대표될 수 없다. 양도하거나 대표될 수 없다. 그죠? 이게 키워드 두 개예요. 홉스는 전부 넘겨주죠. 전부 넘겨줘요. 로크는 얼마 넘겨줘? 일부 넘겨줘요. 근데 루소는 절대 안 넘겨줘. 뭐 자연권도 안 넘겨주고 주권도 안 넘겨줘요. 그래서 무슨 민주주의자 그랬지? 직접 민주주의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는 누구일 수밖에 없어? 루소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루소입니다. 그 다음에 나 키워드 잡아볼게요. 되게 많아. 나의 키워드. 여러분, 키워드 되게 많은데? 되게 많은데? 왜 이렇게 못 잡지? 나의 키워드. 나 키워드. 첫 번째, 입법부. 입법부 키워드예요. 어이? 왜? 입법부가 왜 키워드지? 입법부? 보세요. 일단 입법부한테 권력을 준대. 그쵸? 그럼 홉스 생각을 해봐. 홉스는 권력을 입법부에 줘요? 군주한테 줘요? 군주한테 주죠. 그 다음 루소는 간접 주장해서 직접 주장했어? 직접 주장했잖아요. 따라서 뭐 입법부 행정부한테 권력을 준다는 얘기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직접이니까. 그쵸? 그럼 입법부라는 대기관이 존재하잖아. 벌써. 그죠? 입법부라고 하는 대기관을 얘기한단 말이야. 입법부라는 대기관. 즉 대의제를 언급할 때는 그냥 뭘 수밖에 없어? 로크로 가는 거야. 그냥 첫 번째 줄만 알아도 그냥 로크예요. 그렇잖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줄 뭐? 신탁. 믿고 맡겼잖아. 그죠? 신탁. 그래서 로크의 설을 무슨 설이라고 불러요? 신탁계약설 이렇게 부르잖아요. 신탁계약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없애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랬죠? 없애거나 변경할 수 있다. 변경. 또 뭐가 나와? 네 번째 줄에 철회되어야 한다. 변경한다. 철회되어야 한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저항권이야. 저항권 얘기하죠. 그죠? 이거 되게 많네. 첫 번째는 루소, 두 번째는 로크 이렇게 된 거죠. 자, 1번 간접민주 정치 해야 한다고 본 거 누구? 로크. 두 번째 죽음과 공포, 에휴, 홉스. 그 다음 세 번째 로크는 권력 분립을 몇 개로 나누자? 두 개로 나누자. 입법권과 무슨 권?
행정권, 사법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사법권은 어디에 들어가는 걸로 봤어? 행정권에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법권을 행정권으로 고쳐야 돼. 또는 대권이라고도 불러요. 대권. 대권. 이렇게 국왕이 행사하는 권리, 대권.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4번,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 자,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이 뭐죠?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 실정법이지. 실정법이 없어서 분쟁을 해결을 못한다. 그죠? 라는 거예요. 무슨 법은 존재하죠? 자연법은 존재. 근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시간에 누누이 얘기 안 했군요. 낮 수업 반의 연장인 줄 알아. 내가 착각을 했어. 자연법은 어디에 있는 법이야? 어디에 있어요? 자연법. 자연법 어디에 있죠? 머릿속에. 그쵸? 그럼 이 머릿속에 있다는 얘기는 자연법은 어디에 근거한다? 이성에 근거한다고요. 근데 로크가 얘기했지만 인간이 가지는 이성은 어떻다? 불완전하다. 너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이성에 근거한 자연법도 불완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이성에 근거한 자연법도 불완전한데 어떻게 분쟁을 해결해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이 명백한 법, 이 법이 뭐야? 실정법. 이렇게 자연법이 서로 충돌할 때는 실정법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 실정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필요하다. 로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늦게 오셨어요? 괜찮아요. 카메라에서 좀 사라져도. 자, 그 다음에 36조 1번 가봅시다. 다음은 근대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한 사상가들의 글이다.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네요. 자, 키워드 잡아봅시다. 키워드 뭐예요? 자유롭고 평등했던 인간은 어쩌고저쩌고 그랬네요. 키워드 어디 있어? 양도하거나 대표할 수 없다. 그죠? 그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가는 루소다. 가는 루소. 나 볼게요. 나는 뭐죠? 에이, 뭐 뻔해. 투쟁. 그죠? 그러니까 홉스. 다는 뭐죠? 일부를 맡겼다. 일부 키워드죠. 일부 유임설. 그죠? 일부 유임설. 그 다음 또 어디 있어? 신탁 있어요. 또 정부를 재구성할 수 있다. 저항권. 그죠? 로크다. 답 나왔네 뭐. 자, 1번. 가나다의 공통점은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이다. 그죠? 자, 조심해야 돼요. 어디다가 동그라미 쳐야 되느냐면 유래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유래. 유래야. 자,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1번은 틀린 거야. 뭐냐면 가나다의 공통점은 국가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고 본다. 그럼 틀려요. 이유가 뭐죠? 그럼 틀린다고요. 1번이. 국가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럼 홉스 때문에 틀리는 거야. 근데 조심할 게 왜 유래에다 동그라미 치라고요? 군주 주권도 처음부터 군주가 주권을 가졌던 건 아니고 어디서 왔다? 국민에게서 온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유래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공통점 맞아요. 공통점 맞아. 그 다음 두 번째, 가는 직접민주주의를 루소 맞죠? 그 다음에 홉스는 간접민주주의? 아니야. 군주정 주장했죠. 절대군주정. 그죠? 절대군주정. 그 다음에 3번, 로크는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거기까지가 끝이지. 그죠? 그러면 그걸 막 고치지 말고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엄격한 분립을 강조한 애를 알아볼까요? 누구죠? 몽테스큐에. 그죠? 몽테스큐에. 그 다음에 4번, 다는 정치 형태로서 국민 주권에 입각한 민주공화정을 주장했다. 아니에요. 입헌군주정 주장했어요. 로크는. 대의제와 입헌군주정. 대의제와 입헌군주정. 그래서 로크는 이렇게 되는 거지. 로크는 뭐와 뭘로 구분했다? 대권. 대권. 행정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행정권이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입법권.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하고 요거는 누가 행사하고 대의기관인 의회가 행사하게 하고 요거는 누구한테 준 거야? 군주한테 준 거예요. 행정권은 군주한테 줬으면 단 이때 군주는 절대 군주가 아니죠. 무슨 군주야? 입헌군주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제 공화정을 주장한 애는 몽테스큐예요. 대통령제 영향을 준.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봅시다. 근대 정치 사상가적 한 사람의 주장이다. 키워드 어디? 투쟁. 그죠? 홉스입니다. 자, 1번 사회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정치를 전문적인 정치인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봤어요. 누굴까요? 로크죠. 그죠? 로크. 전문적인 정치인, 대기관.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봤다. 루소. 세 번째, 정치는 신의 뜻을 구현하는 활동이다. 신의설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사회계약서라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게 답이네. 됐죠? 그 다음에 3번 가봅시다. 근데 어느 사상가의 주장이다. 견해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키워드 잡아볼게요. 3번의 키워드. 3개 있어요. 3개. 아, 입법권. 조금 전에 가르쳐주니까 바로 나오네. 입법권. 또 위임받은 이상으로 행사될 수 있다. 위임이란 단어 나와요. 또 뭐라는 단어 나오죠? 같은 말. 신탁 나옵니다. 또 정부를 뭐한다? 재구성한다. 하나 더 찾아볼까요? 하나 더. 첫 번째 줄에 있어.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에? 에? 첫 번째 줄에 있는데. 첫 번째 줄. 에? 아니. 에이. 왜? 정답. 재산. 에? 재산. 무슨 TV 프로그램 같다. 어? 재산. 맞았습니다. 상금 뭐 5천만 원을 획득했습니다. 재산. 로크는 부르주아를 대표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서를 주장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재산을 강조하잖아. 그죠? 이것만 해도 다 프로예요. 재산은 그러면 그냥 로크야. 자, 그럼 1번. 국가는 수단이 아닌 목적적 존재야? 아니에요. 수단적 존재예요. 그죠? 목적은 인간이 있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인간의 기본적 인권은 계약을 통해 성립된다? 그러면 계약 전에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 없어요? 말도 안 되죠? 자연권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죠? 틀렸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민의 주권을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누구 얘기? 루소 얘기. 그 다음에 네 번째, 답이네요. 됐어. 그 다음에 4번, 키워드 잡아보세요. 2개야. 정답,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죠? 키워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래서 뭐도 할 수 있다 그랬어? 살인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홉스가. 얘 키워드야. 그 다음 맨 끝에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전쟁 상태. 그죠? 키워드. 홉스다. 자, 그럼 1번. 국가 권력은 분산되어 행사되어야 한다. 권력 분립을 부정하죠? 홉스는 절대 권력을 주기 때문에 틀렸고. 두 번째. 국민은 국가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게 무슨 사상이야? 실정권 사상, 자연권 사상? 실정권 사상이죠? 그럼 홉스가 우리 생각할 때 수업 시간에 그랬잖아. 홉스는 하여튼간에 우리한테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를 줘? 부정적인 의미를 줘요. 그죠?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군주한테 절대 권력을 줬기 때문에 홉스가 생각한 절대 군주정에서는 국민들이 권리를 군주가 주어야 생기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한다. 그런데 아니에요. 홉스의 사상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는 뭐라고 봤어요? 자연권으로 본 거는 셋 다 똑같아. 루소나 로크나 홉스나 똑같아요. 자연권. 그래서 홉스도 사회계약을 인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연권을 보장하려고 국가 만드는 거야. 그죠? 그래서 2번 틀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의제보다는 직접민주제가 바람직한 정치 형태다. 누구? 루소.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답. 그 다음 38페이지 1번 가봅시다. 자, 민주주의 의미 몇 개 있어요? 민주주의 의미 3개. 그죠? 고대 등장한 거 뭐? 고대 등장한 거 정치 형태로서, 그 다음에 근대 이념으로서, 그 다음에 현대 생활 양식. 그죠? 이거 어제 우리 공부했죠? 그죠? 몰라갖고 내가 핀잔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2개가 있어. 하나는 첫 번째 줄에 정치 형태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이념 이렇게 있죠? 정치 형태 이념 2개가 있습니다. 그럼 1번 봅시다. 거꾸로 갈게요. 4번부터 갑시다. 국민의 대표가 민주적 선거 절차에 의해 선출되고 있는가? 뭐랑 관련 있어? 이거랑 관련 있죠. 그죠? 국민의 대표가 민주적 선거 절차에 의해 선출되어야 정치 형태라는 건 뭐죠? 정치 형태에서 민주주의는 치자와 그렇죠. 피치자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같으려면 치자를 누구 손으로 뽑아야 돼? 피치자 손으로 뽑아야 돼요. 맞죠? 그래서 정치 형태 4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행정권과 입법권이 엄격하게 분립되어 있으면 무슨 제? 대통령제. 엄격하게 분립되어 있지 않으면 내각제죠.
그러면 대통령제를 하던 내각제를 하던 그 나라의 역사나 아니면 정치 풍토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부정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죠? 관련이 없어. 세 번째는. 그죠? 원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거에 따라 예, 아니오에 따라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나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가 부정되거나 긍정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국민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뭐랑 관련돼요? 정치 형태랑 관련되죠. 그죠? 정치 형태랑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 1번, 입헌주의가 실현되고 있는가는 뭐랑 관련돼요? 입헌주의. 응? 둘 중에 하나잖아. 정치 형태 아니면 이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에? 확률은 반반인데 뭐야? 입헌주의는 뭐랑 관련될까요? 이걸까요? 이걸까요? 이거예요. 이거. 왜죠? 법에 따라서 어. 민주주의 자, 우리 입헌주의가 뜻이 뭐야? 그러니까 항상 기본이 중요한 거야. 입헌주의 뜻이 뭐예요? 법에 입각해서 헌법에 입각해서, 그죠? 헌법에 입각해서 헌법에 입각한 통치?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야? 이 헌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헌법이 중요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풀었으면 입헌주의는 뭐냐면 헌법에 뭐를 담아놔야 돼? 그렇죠. 민주주의에 뭐? 이념을 담아야 돼. 민주주의 이념을 담고 민주주의에 뭘 담고? 원리를 담고. 그렇죠? 그 이념이라는 게 뭐야? 이념이라는 건 기본권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입헌주의죠. 그러니까 입헌주의는 헌법에 그냥 입각한 정치, 이건 너무 단순한 의미고, 입헌주의는 본래 헌법에 뭐를 담아서 이념과 원리를 담아서 통치해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랑 연결되는 거야?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에 연결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기본이지만 제대로 알고 가야 된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봅시다. 가는 뭐? 끝에 있네요. 정치 형태. 나는 뭐야? 사회를 재구성하는 원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회 구성 원리로서 요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있잖아. 요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사회 구성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뜻이야. 이것과 이거는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는 뭐예요? 생활 양식이야. 생활 양식으로서 민주주의 이렇게 됩니다. 자, 1번. 가는 대의제 하에서 실현 불가능해요. 정치 형태로서 민주주의. 여러분, 뭐야? 대의제 하에서 정치 형태로서 민주주의, 치자, 피치자가 일치하는 거 직접 민주주의에서 가능하죠. 그죠? 자, 이거를 가장 이상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게 뭐야? 이상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게 직접이죠. 그러면 이상적이 안 되면 뭘로도 차선적으로 뭐 하는 거야? 대의제 할 수 있잖아. 그죠? 1번 틀렸죠. 왜 불가능해? 그 다음 2번.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에서 구현됐다? 아니다. 언제부터? 근대부터. 그죠? 근대부터. 그 다음 3번.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가 구현되면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달성돼요? 아니죠? 그죠? 이게 된다고 해서 이게 되지는 않잖아. 자연스럽게. 이유는 어디에서 역사에서 교훈을 찾으라 그랬어? 히틀러에서 찾으라 그랬죠. 그죠?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이게 완벽했죠? 하지만 뭐가 파괴됐어? 이념이 파괴됐잖아. 그쵸? 그래서 3번 틀린다. 필연적이 아니야. 그죠? 가능성이 높을 뿐이죠. 필연적은 틀려요. 그 다음에 4번.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자,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뭐하고 관계 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일상생활에서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얘기는 개인이, 사인이 누구의 기본권을 침해하니까? 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우리 어제 배운 건데 기본권에 무슨 효력과 관계 있는 거야? 기본권에 대국가적 효력이야, 대사인적 효력이야? 그렇죠. 대사인적 효력. 이렇게 관련된 거야.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4번. 그 다음에 39쪽에 5번 가봅시다. 밑줄 친 부분과 관련해 민주주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학생의 주장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정치 형태 그래서 이거 되게 쉽다. 연주, 정책 결정에 다수의 국민이 참여해. 맞죠? 치자하고 피치자가 일치하는 과정이잖아. 그죠? 요거 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론, 다수결 원리 키워드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3번, 생활. 생활. 4번, 뭐 신뢰, 상대방. 이거 다 뭐야? 2번부터 4번까지가.
생활 양식.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지켜야 되는 생활 양식.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넘겨서 3번 봅시다. 자유개념의 역사적 변천.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자, 그때 기본권은 뭐죠? 국가로부터의 자유. 자유권. 그죠? 그 다음 국가의 자유 무슨 권? 참정권. 그 다음이 뭐죠? 국가에 의한 자유가 사회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죠. 오, 이쁘다 이거. 색깔 죽이네. 자, 이렇게 돼요. 순서대로 이렇게 되면 자, 1번. 시민혁명 직후 참정권이 모든 사회 성원에 보장됐어요? 아니죠. 누구까지만? 부르주아까지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로의 권리, 노동상권, 환경권은 어디에 들어가요? 국가에 의한 자유로 들어가죠. 사회권. 세 번째. 공동체나 국가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권리이다. 맞죠? 정답 3번. 4번.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이나 억압을 받지 않을 권리 뭐죠? 자유권. 국가로부터의 자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지금 문제 책을 지금 받아가지고 그죠? 따라오기가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그래야 좀 빨라지죠, 그죠? 오늘은 조금 힘들더라도 어쩔 수 없네요. 자, 그다음에 4번. 요거 이제 교과서에서 요거 이제 유념하라 그랬어요, 그죠? 요거 표를 얘기하면서 어디 보자 그랬죠? 언제 보통선거가 완비되어 있는지 시기가 18년이냐, 28년이냐 이거 했었죠, 그죠? 몇 년도에? 28년이 보통선거 완비된 때. 그쵸? 28년이. 자, 그럼 1번. 보통선거제는 바로 나오네. 몇 차 개정에서 확립되었다? 5차 개정에서 확립되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 참여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요구가 있었다. 맞죠? 세 번째. 초기에는 재산 정도에 따라 선거권의 제한이 있었다. 초기로 가봅시다. 1차, 2차 때를 가보세요. 1차, 2차. 1차 때는 확장된 유권자가 누구야? 산업, 자본가와 중산층이죠. 쉽게 말하면 돈 많은 애들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2차 때 도시 노동자, 소시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차별이 존재했던 거야? 재산에 따른 차별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도 또 구성을 할 수 있어. 시민혁명 전후로 해서 시민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무슨 차별이었어? 신분 차별이었어요. 그 다음은 무슨 차별? 재산 차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선거법 개정 과정을 볼 때 성별에 의한 차별이 있었어요? 어디? 그렇죠. 제4차에서 남자는 21세, 여자는 30세 이렇게 차별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4번도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민주주의의 이념인 평등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지문은 모두 몇 개인가? 이 평등하고 평등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문제집 뭐 거의 평등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맘먹고 내버렸어. 네? 맘먹고 나가 괴롭히려고. 공부는 열나 배우는데 문제를 안 만들어 사람들이. 그래갖고 맘먹고 내버렸어요. 자, 한번 가봅시다. 제대로 수업 배웠으면 맞출 수 있어. 자, 기억. 상대적 평등은 합리적 차별을 수용한다.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적 평등은 어떠한 차별도 허용하지 않는다.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이 사회가 문제 풀 때 어떠한 뭐 전적 이런 거 나면 꼭 의심한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거 의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절대적 평등은 소극적 자유와 갈등 관계다. 보완 관계예요. 그쵸? 보완 관계. 그 다음에 리을. 상대적 평등은 국가에 의한 자유와 보완 관계다. 국가에 의한 자유가 사회권이죠? 상대적 평등을 한다는 얘기는 사회권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야. 그쵸? 맞습니다. 그 다음 미음. 절대적 평등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강화된다? 아니죠. 실질적 평등이 적극적 개입을 통해 강화되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고치면 되고. 그 다음 비읍.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무슨 평등이 좋아하는 거죠? 상대적 평등이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시읒. 우선적 조치, 어퍼머티브 액션은 역차별 주장의 계기를 제공하죠.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응.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며 존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하죠. 이거 의심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지읒. 절대적 평등은 근대 민법의 원리인 사적 자체의 원리를 강화하는 명분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네? 근대 민법의 원리가 세 가지 있어요. 그죠?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사적 자치. 사적 자치, 이거는 사적 자치는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 행위, 자유 원칙, 계약 자유 원칙. 요거죠.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인 사적 자치 원칙, 법률 행위 자유 원칙, 계약 자유 원칙 뜻이 뭐예요? 계약은 당사자가 어떻게 맺어라? 자유롭게 맺어라. 자유롭게. 그러면 보세요. 자유롭게 맺는다는 뜻은 전제가 뭐야? 계약의 두 당사자는 지배 복종 관계 아니면 수직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야? 평등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야? 평등 관계를 전제로 해요. 평등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 그러면 자유에 따른 이 계약에 따른 자유롭게 계약을 맺으면 계약에 따른 뭐가 나오죠? 권리와 의무가 나와요. 그럼 이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해야 돼? 중간에 취소합시다 이래야 돼? 아니면 끝까지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결국은 사적 자치 원칙, 법률 행위 자유 원칙, 계약 자유 원칙은 이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르주아들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장이 근로자하고 맨 처음에 근로계약 어떻게 체결했냐면 하루라도 결근을 하면 월급을 통째로 안 준다 라는 계약서에 도장 찍을래 안 찍을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찍었어. 그래놓고서 결근을 해갖고 월급을 통째로 사장님이 압류를 했어.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야, 노동자가. 그래서 법원 가서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고 물었어? 야, 너 계약 어떻게 체결했니? 너 강제로 체결했어? 그러면 넌 돈 받을 수 있어. 강제로 체결했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어떻게 체결했대? 자유롭게 체결했대. 그죠? 왜? 평등하니까 자유롭게 체결한 거죠. 그럼 뭐 해야 돼? 지켜야 되는 거야. 결국 누구 좋으라고 만든 원리야, 이 원리가? 자본가 좋으라고 만든 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평등이 절대적 평등이란 말이야. 노동자하고 자본가는 절대적으로 평등하다. 그죠? 자, 그러면 타당하지 않은 지문은 몇 개? 디귿 골라봐. 세 개죠. 디귿 틀리고, 디귿 틀리고요. 그 다음에 미음 틀리고요. 그 다음에 비읍 틀립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은 4번. 그죠? 아우 재밌다 이런 문제. 뒤에 또 나와 이거. 자, 이렇게 푸시면 되고. 그래서 아마 평등에 대해서 나오면 여기서 맴돌 거예요. 자, 6번.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 규정들이다.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21조 사항을 보면은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에요.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 어떤 경우 제한된다? 타인의 명예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의 명예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제한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헌법적 제한이라고 불러요. 헌법적 제한, 기본권의 헌법적 제한 또는 이제 어렵게 물어보면 헌법 유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헌법적 제한, 헌법 유보. 그 다음에 23조 3항을 보시면 요거 우리 배웠죠. 공공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게 무슨 권이죠? 여기서 나오는 청구권이 손실보상 청구권. 그죠? 손실보상 청구권. 어제 배웠어요. 손실보상 청구권. 자, 어떤 경우라 그랬어? 이런 경우. 공공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 국도건설하고 댐건설하고 그거잖아요. 우리 어제 배운 거잖아요. 자, 요것도 이제 재산권은 제한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도 헌법에 의해서 제한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30조 2항 가봅시다. 30조 2항은 기본권 제한이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나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것도 어제 배운 거예요. 그죠? 자, 국가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가 뭐예요?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죠. 그 다음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무슨 원칙이라고 불러? 비례 원칙, 과잉금지 원칙. 그죠? 그 다음 법률은 뭐예요?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죠. 기본권 제한의 형식.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예외가 뭐 있었죠? 예외가? 법률이 아닌 규범으로도 제한하는 경우. 긴급명령, 계엄, 조약. 그죠? 이런 거예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게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죠.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자, 그러면 위반한 거 한번 찾아봅시다. 거꾸로 4번부터 갈게요. 4번부터 가보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뺏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 끝에 매입이라고 돼 있죠. 그럼 매입은 뭐야? 공짜로 가져간다는 뜻이야? 돈 주고 가져간다는 뜻이야? 돈 주고, 즉 보상을 해준다는 뜻이야. 보상을 해주는 거니까 23조 3항과 모순되는 게 아닌 거죠. 돈 주고 사는 거야. 보상해준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소득자에 대해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거 어때요? 타당해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하는 거죠. 맞죠? 타당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음란잡지의 발행을 허용하지 않는 것.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제한하는 거죠. 뭐하고 연결되는 거야? 21조 4항. 출판의 자유도 제한받을 수 있다. 그죠? 그럼 1번, 모든 집회와 결사를 허가제로 하는 거. 본질적 내용의 침해죠. 그죠? 또 적어볼까요? 본질적 내용의 침해 뭐 있죠? 정당 설립 뭐로 할 때? 허가제로 할 때. 그죠? 그 다음에 수용할 때 무슨 수용할 때? 무상 수용할 때. 무상 수용할 때. 그죠?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넘겨봅시다. 7번. 다음 사례에서 갑을병과 관련된 기본권의 공통적 특징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갑은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 자, 무슨 기본권을 행사한 거죠? 청구권 중에서도 청원권이죠. 청구권 중에서도 청원권. 그 다음 두 번째, 을은 땡땡씨가 관리하는 상수도 간의 파열로 인해서 자신의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게 되자 그 손해를 땡땡씨로부터 배상받으려 한다. 이건 뭐죠? 국가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뜻입니다. 국가배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부르죠. 자, 이거 굳이 나눠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굳이 나눠본다면 국가배상 청구에 두 가지 있잖아. 하나는 공공영조물 책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거 있죠. 그럼 요거는 어떤 사례에 들어가? 일로 들어가? 공공영조물. 그죠? 공공영조물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은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었으나 가해자를 알 수 없어서 그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죠? 구조가 키워드죠. 그죠? 구조 키워드. 자, 이게 뭐야? 그렇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제도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만 빵빵빵 찍으면 첫 번째는 청원, 두 번째는 배상, 세 번째는 구조, 요거죠. 그죠? 자, 그럼 싸잡으면 다 뭐야? 다 청구권이에요. 그죠? 자, 그럼 청구권은 우리 이거 배웠었죠? 뭐 배웠었지? 기본권의 성격 배웠었어요. 뭐하고 뭘로 나눴었어? 자연권하고 실정권으로 나눴었잖아. 자연권, 실정권에서 우리 어제 한 거예요. 그죠? 맞춰보세요. 힘들 내세요. 자, 틀리면 아주 그냥 혼날 줄 알아요. 자연권하고 실정권 중에서 소극적, 적극 구조 뭐죠? 소극적, 적극적 어떻게 들어가? 자연권이 소극, 여기 적극. 그죠? 이렇게 됩니다. 예시적, 열거적 어떻게 들어가요? 위에 게 예시, 밑에 게 열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포괄적, 개별적 어떻게 들어가요? 얘가 포괄적, 얘가 개별적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구체적, 추상적 어떻게 들어가요? 위에 게 구체적, 밑에 게 추상적. 그죠? 기본권의 성격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럼 기억 봅시다.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 맞죠? 청구권, 실정권이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실정권에 뭐 있어요? 참정권, 청구권, 그 다음에 또 하나 사회권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수단적인 권리가 뭐죠? 수단적인 거, 수단적, 절차적인 청구권이죠? 요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 수단적이라는 뜻이야. 수단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자연권적 기본권이다? 자유권이죠. 그렇죠? 자유권. 그 다음에 리을,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거 뭐예요? 사회권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봅시다. 다음 사례와 관련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기자 갑은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는 보도를 하면서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처벌된 적이 있는 연예인 됐다 많죠? 우리나라에. 그죠? 뭐 승철이도 있고요. 용필 아저씨도 있고요. 그죠? 되게 많아요. 그죠? 용필 아저씨도 옛날에 대마초 많이 폈어요. 뭐 많아요. 그죠? 이거 자료 화면으로 내보냈어요. 뭐 비록 모자이크 처리는 하였지만 시청자들은 연예인 의림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기억.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이 문제되는 사안이다. 지금 이 사례가 연예인 을이 이 기자 갑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무슨 기본권이 침해당한 거예요? 인격권 아니야, 인격권. 그죠? 인격. 근데 이제 상대방 쪽에 놓이는 기자는 뭐를 주장하겠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겠죠. 그죠? 이렇게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거 뭐라 그래요? 기본권의 충돌. 그렇죠? 기본권의 충돌. 그러면 이것도 사인이고 이것도 사인이야, 주체가. 사인이 사인의 기본권을 이렇게 침해를 했어요. 그렇죠? 자, 이때도 뭐를 적용한다?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자. 자, 이때 기본권은 개인 간에도 효력을 미친다. 무슨 효력? 대사인적 효력. 그렇죠? 그래서 기억, 대국가적 효력이 아니라 국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인이 침해를 한 거니까 대사인적 효력이 문제되는 사행이죠. 그죠? 대사인적 효력. 자, 니은 갑의 보도의 자유와 을의 인격권이 충돌하고 있다. 맞죠?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충돌하는 기본권의 우열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법익 형량 이론으로 구제한다. 자, 기본권이 충돌했을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열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우열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두 가지죠. 그러면 우열을 판단할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죠? 법익 형량 이론으로 해결해요. 그죠? 법익 형량 이론으로. 이렇게 하고요. 우열을 판단할 수 없을 때는 규범조화적 해결 이론으로 해결한다. 그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디귿이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충돌하는 기본권의 우열을 판단할 수 없느냐 아니라 있는 이렇게 고쳐야지. 그죠? 있는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법원이 을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인정할 경우라도 갑에게 사죄 강고를 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사죄 강고 명령은 무슨 자유를 침해해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죄 강고 명령은 위헌입니다. 선지 잘 나오죠. 리을 선지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9번 갑시다. 가나에 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단 가가 헌법 10조야. 그다음에 나의 37조 2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분석을 좀 해볼게요. 이게 이제 뭐에 관련된 거냐면 기본권은 자연권이다라고 주장하는 걸 자연권 사상이라고 하고 기본권은 국가가 주어야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사상을 실정권 사상이라고 불러요. 그쵸?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두 사상 중에서 국가 권력이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명분으로 삼는 사상은 뭘까요? 이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실정권 사상은 보통 기본권을 뭐 하려고 할 때 제한하는 목적으로 이걸 써먹어요. 제한 목적으로. 그럼 자연권 사상은 어떨 때? 보호할 때 이걸 써먹어. 기본권을 보호하는 목적.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가를 봅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랬어. 야, 느낌이 어느 느낌이 나요? 자연권 사상 느낌이 나? 실존권 사상 느낌이 나? 자연권 사상 느낌이 나죠. 키워드 찍어볼게요. 키워드 찾아볼까요? 2개 있어. 찾아볼래? 2개. 찾았어요. 그죠? 불가침. 하나 더? 인간과 불가침이야. 그게 자연권 사상을 보여줘요.
인간. 왜 인간이냐면 국민은 국민이기 전에 뭐예요? 인간이에요. 국민이 전에 인간이야. 그죠? 국민한테만 부여되는 게 뭐죠? 실정권이에요.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우리나라에 여행 온 외국인은요. 우리나라에 여행 온 외국인은 이거 누릴 수 있겠어? 기본적으로 못 누려요.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외국인도 뭐니까?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뭐는 누려요? 자연권은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 키워드, 그다음 불가침 키워드, 자연권 사상, 그다음 나를 가봅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일을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번호를 제한할 수 있으며까지 돼 있고 슬래시 제한할 수 있으며까지 슬래시 뒷부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에는 실정권 사상하고요 자연권 사상이 같이 들어가 있어. 그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부분이 자연권, 뒷부분이 자연권 사상. 정답, 뒷부분이 자연권 사상. 앞부분이 실정권 사상.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건 실정권 사상이고 뒷부분은 그래도 본질적 내용은 지켜줘야 돼. 이게 자연권 사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잘 물어봅니다 이거. 자 그럼 기억. 가는 우리 헌법이 자연법 사상을 수용하였음을 보여준다. 맞죠? 자연권 사상, 자연법 사상 같은 얘기야. 기억 맞고요. 니은. 나의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를 초과한 기본권 제한은 위헌이다. 맞죠? 그죠? 위헌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의 법률은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긴급명령이나 조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요. 다 포함될 수 있어. 긴급명령으로도 제한할 수 있고요. 조약으로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 법률을 형식적인 의미로 이해할 때와 실질적 의미로 이해할 때가 좀 다른 게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뭐냐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국회가 뭐한 제정한 규범만을 우리가 법률이라고 불러요. 이건 형식이야. 근데 실질적 의미는 뭐냐면 국회가 제정한 규범과 어떤 효력을 가지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건 다 뭘로 봐요? 법률로 봅니다. 그러면 국회 제정한 법률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게 뭐 있어요? 긴급 명령이나 조약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건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에요. 실질적 의미의 법률. 네, 챙겨 놓으셔요. 자,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을 나의 전단 부분, 나의 앞부분은 실정법 사상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되죠. 자, 통합 모의고사 부분이네요. 요거는 이념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나 봅시다. 정답률 69%도 있고 71%도 있고 53%도 있고 뭐 그러네. 그죠? 여러분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봅시다. 자, 6번 가보시면 다음 글에 밑줄 친 새로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근대 시민법에서 자유 권리의 보장은 추상적 형식적이었다. 형식적으로는 자유평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자유 불평등을 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모순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부자유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새로운 법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법이 뭘까요? 사회권을 보장하는 무슨 법? 법 등 무슨 법? 사회법이죠. 사회법. 요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그 근대 시민법이라고 있잖아요. 그 시민법이 뭐냐면 민법이에요. 민법. 시민과 시민 사이를 규율하는 민법입니다. 민법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봤지만 근대 민법의 원리는 뭐라고요? 사적 자치야.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간주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 요걸 얘기해 주면 민법, 근대 민법, 근대 시민법의 이념은 사람들은 똑같다. 형식적 평등의 관점에 기초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불평등해요. 실질적으로 불평등하기 때문에 현대 국가로 들어와서 현대 민법 아니면 현대 입헌주의
한데 입헌주의 하에서는 불평등한,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사람들끼리 뭔가 계약을 하거나 뭔가 관계를 맺을 때는 약자를 도와주는 법들을 만들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자가 있어? 이쪽에 누가 있어? 약자가 있어. 그러면 얘를 조금 뭐하고? 규제를 하고 얘는 조금 더 뭐하고? 보호를 해주는 이런 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그런 법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걸로 뭐가 있느냐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독과점이 있어요. 독과점. 이쪽에 누가 있어? 소비자, 중소기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걸 규율하는 법 뭐죠? 이거 규율하는 법. 그렇죠. 공정거래법. 이렇게 됩니다. 공정거래법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본가, 노동자. 이거 불평등하잖아. 요거 불평등 과정을 해소해 주는 거 뭐 있죠? 대표적인 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이렇게. 노동조합법. 원래 이제 이 말은 축약한 말이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한 법률인데,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약자 중에는 가난한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걸 이제 보장해 주는 법. 싸잡아서 뭐라 그래? 사회 보장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보장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에는 공정거래법 말고도 많아요. 무슨 중소기업 육성법, 소비자보호법 등등등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제에 관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싸잡아서 경제법이라고 하고요. 이걸 싸잡아서 노동법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싸잡아서 사회보장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제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이렇게 강자와 약자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치유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법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사회법이라고 부른다. 사회법. 그러면 사회법의 특징을 물어볼 수 있어요. 내친 김에 정리하면, 자 보세요. 이거 얘네들은요 원래 어떻게 하는 애들이에요?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애들이죠. 알아서 계약하고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럼 원래 이들 사이를 규율하는 거는 무슨 법이에요? 사법이 규율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뭐를 부과한 거야? 의무를 부과했어요. 너 자본관 이거 지켜야 돼. 넌 이러면 안 돼. 라고 국가가 개입하는 걸 뭐라 그래? 국가가 개입하는 법이 뭐예요? 공법이야, 공법. 근로기준법 어기면요 벌금 내고 형사처벌 받아요. 이렇게 사법인데 공법적 요소가 들어간 거죠. 그게 사회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법의 무슨 현상? 공법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사법, 공법 말고 제3의 법역이다. 그래서 제3의 법. 이렇게도 표현해요. 사회법. 이렇게. 사회법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가봅시다. 사적 생활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자율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자율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이 그 예의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법과 공법의 중간적인 법 영역. 그래서 제3의 법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맞죠?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71%예요. 자유를 가와 나로 구분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 무슨 권? 자유권. 국가에 의한 자유, 무슨 권? 사회권. 이렇게 되죠. 자, 1번, 가는 자유권의 형태로 보장된다. 맞죠? 두 번째, 나는 사회권의 형태로 보장된다. 맞죠? 세 번째, 나는 20세기에 들어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맞아요? 맞죠? 어느 나라 헌법에 최초로 등장했다 그랬죠?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그죠? 그 다음에 4번, 가는 소극적 자유, 나는 적극적 자유. 이렇게 들어가야 맞죠? 그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게 되면 다음 내용에서 A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근거로 가장 타당한 것은 그랬어요. 요 유사한 문제가
국가직에 출제가 됐었죠. 유사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을 건데 위생적인 육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축산물 가공 처리법이 있다. 동법 제45조 1항은 소, 돼지, 말, 양을 위생 처리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도축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는 명절 잔치에 쓸 생각으로 마당에서 멧돼지를 도축하였다. 멧돼지는 소, 돼지, 말, 양에 들어가요? 멧돼지는 돼지가 아니잖아. 멧돼지는 멧돼지예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멧돼지가 돼지하고 비슷하므로 돼지와 같이 동법의 가축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한 검사에 의해 이게 무슨 해석이야? 유추해석. 그죠? 유추해석. A는 축산물 가공 처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멧돼지는 동법의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동법은 이를 보완해서 가축이라 하면 소, 말, 양, 돼지, 멧돼지 포함, 닭, 오리, 하여튼 개정되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답은 뭐야? 1번 보시면 형법 적용 시에 유추 해석은 금지된다. 맞죠? 맞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두 번째, 관습법은 성문법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요거는요, 이 형사법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건 민법에서 적용되는 건데 이게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이라 그래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 뭐가 없을 때 보충한다? 성문법이 없을 때 관습법으로 보충한다. 이게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판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죠? 일사부재리. 그죠? 일사부재리. 그다음에 네 번째, 형벌법규는 시행 이전에 행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형벌 불소급 원칙. 그죠? 이렇게 된다. 죄형법 중에 파생 원칙들이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기본권 기출 문제는 좀 쉬었다가 합시다.